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시험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규모를 현재 97기가와트에서 4배 정도로 확대하는 걸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25년간 원전 300기를 신규로 건설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서 팀코리아의 미국 진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원전은 관세의 협상 카드로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면 원전을 투자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맞다, 원전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지라는 우려감을 좀 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두 분의 인사이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전에 대한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이렇게 오늘 세 번째 문제가 원전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오늘은 어쩌다 보니 조방원을 다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원전과 관련해서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각각 두 가지씩 포인트를 짚어달라고 했는데 선반영과 정책 불확실성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테마성 수급과 비용과 정책 리스크를 적어주셨어요. 어찌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한 분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하준 매니저님. 네. 저도 이제 테마성 수급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단기 수급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50년까지 미국 원전 용량을 현재 4배로 확대하는 이 원전 르네상스 요 계획이 실행된다라 그러면 일단은 뭐 향후 25년간 신규 원전 300기 이상이 좀 건설돼야 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인 거는 맞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K 원전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전에 뭐 바라카 원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빠른 건설 그리고 뭐 예산 준수 뭐 이런 역량이 입증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한국전력과 한수원 팀코리아 당연히 미국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나 이 팀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이 주요 기업들이 건설부터 운영 해체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당연히 이제 완결량 파트너로서 계속 좀 관심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거죠. 이제 원전주에 대한 그럼 투자 포인트를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으로 모멘텀을 잡아도 되느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다 비슷해요.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좋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테마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서야 반응 나오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 제가 당시에도 단기 급등이 나올 때는 연속성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 치고 빠지기 전략을 택하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번 원전도 저는 비슷한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해서 우리 팀코리아가 준비하고 있다. 단기적인 수급은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흐름을 가져가기엔 고점에 대한 감기 과열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원전 사업은 아시겠지만 이제 장기 사이클을 봐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비용과 정책에 대한 리스크도 한번 챙겨보셔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현지 진출을 하는 만큼 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파트너십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특히나 지금 이 K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이 카드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또 비용 지출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사이클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정권 교체라든가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한 변수들 그럼 그 변수들로 인해서 또 비용이 추가 지출이 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또 노이즈로 작용하게 되면 이 원전주에 대한 흐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양호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좀 이 급등락이죠.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테마성의 수급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치고 빠지기 또는 비용과 정책 리스크를 확인하시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이 대표님은 역시나 선반영과 정책 불확실성을 적어주셨어요. 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조금, 거의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조금만 덧붙여 드리자면 사실 이게 조선하고 방산하고 항상 좀 묶어서 원전을 좀 같은 테마로 뭐 조방원이라고 흔히들 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다른 양상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미국에서 지금 못하는 것은 조선업이죠. 네, 기술, 인력, 자금 지금 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
상황이지만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도 기술력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1위는 지금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뭐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 외에 뭐 프랑스 등등 유럽 국가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국가 대체가 좀 가능하다라는 어떤 의미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상승인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선반영이 됐습니다. 뭐 원전 르네상스 이 얘기가 뭐 오늘 나온 게 아니죠. 예. 사실상 뭐 한두 달 전에 이미 나왔던 만큼 그때 이후로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은 선반영이 된 시점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두산에너빌리티든 원전 관련주도 막상 또 실적 열어보니까 굉장히 좀 어닝쇼크한 뭐 그런 이제 수치들이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어떤 실적들이 많이 못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조선 방산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보셔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좀 테마 관련주로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지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조금 접근을 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고점 대비 한 20-30% 정도 밀렸을 때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좀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키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노이즈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또 원전 산업을 하게 되면은 각종 인증이라든지 이제 규제를 상당히 좀 많이 피해가야 되는 이런 리스크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나 관련주들 특히 실적 시즌인 만큼 계속해서 실적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께서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으로 이 원전에 대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문제는 조방원과 관련한 문제였고요. 오늘 두 분 처음으로 이제 함께 해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케미가 잘 맞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슬이 대표와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청아주 매니저께서는 애프터 성공률까지 이어서 함께 해 주십니다.